안녕하십니까. 부동산이 기회인가 독인가. 요즘 소형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부쩍 많고요. 전화량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적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그, 그 사람들의 관심들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5월 중에 발표를 했죠. 5년 동안 부동산 어떻게 할 건지. 근데 그 중에 뭐 그 부동산 관련 내용만 대략적으로 좀 그 보면 그 종부세 관련된 걸 개편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통합하겠다. 보유세니까 충분히 일리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개편하겠다. 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어서 나올 건데요. 그다음에 취득세를 개편한다. 그 죄송합니다.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그 상대적으로 소형 오피스텔은 매입에 적기인가 아닌가. 역시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또 젊은 소액 투자자들은 역시 그 소형 오피스텔에 관심도 또 있고요. 그래서 소형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미포함된다면 투자처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건 소액 투자들이 그동안에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종부세, 그 다음에 양도세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줬죠. 그래서 이것이 미포함된다면 투자처로 급부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부세 좀 주택수 이제 대신 합산 과세, 합산 가격으로 매겨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다주택자가 그 똘똘한 한 채보다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는 이런 현상에서 그 양도세 중과는 그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증가시켜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서 결국 집없는 서민들의 부족 안정을 가중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2022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됐습니다. 누가? 다주택자. 그 이에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 주택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75%에서 45% 기본세율로 처분할 수 있다. 이거를 한시적으로 1년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미포함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갖고 계신 분들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소액 투자들은 나는 지금부터 이제 그 투자에 매입에 나서야 되나 이런 이제 상황이 오겠죠. 소형 오피스텔 주택수 미포함된다면 투자처로 급부상하는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실제적으로 그 시장에서 그 실무를 하면서 현재로 나타나는 건데 투자처나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이나 갖고 계신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개발업자 입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를 하려는 사람과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그 평가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 원룸만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죠. 수요가 원룸이 월등히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에는 투룸으로 짓습니다. 그러면 투룸 숫자가 그 갑자기 늘어났나요? 돈을 많이 주고라도 투룸을 살고 싶어 하나요? 같은 크기라면 관계없지만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룸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원룸 수요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그런데 원룸을 안 짓는 거는 개발업자가 그 지가가 상승으로 인해서 그 원룸을 설계하고 그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적자를 봅니다. 그래서 투룸을 지어야 됩니다. 투룸 이상을 지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남는 게 있습니다. 급기야 그 이제 고가 그 오피스텔 같은 경우 나왔죠. 그런 게 뭐 15억에서 20억까지만 강남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고급화되면서 그다음에 늘 크게 가면서 개발업자는 수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양 시장에서는 보면
그 원룸을 그 적자를 보기 때문에 짓지 않다 보니까 대체 시장으로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원룸으로 개발해 가지고 이것이 뭐 주택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얘기하고 혼란스럽죠. 그래서 생숙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나중에나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그 가격이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은 원룸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아파트는 높고 대체 시장으로 투룸 오피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호하게 되는 거죠.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투자성도 가지면서 실거주도까지 내다보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토끼를 잡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투룸을 선호하죠. 물론 가격대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업자와 그 투자자 입장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은 그럼 어떠하냐? 현실은 투자성 원룸이 훨씬 앞섭니다. 수요가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실거주 하려고 그러면 투룸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투룸을 실거주 하다가 투자성으로 바꾼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예. 그 잠실이란 지역 카드를 그 생각해 봤는데요. 잠실이라는 데는 그 주민등록 등록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인데 그다음에 강서구죠. 그러니까 송파구가 인원이 25개 서울시구 중에서 가장 많은데 가장 많다는 거는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젊은 수요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내가 실거주를 함에 있어서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사고 팔고 이렇게 했을 때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좋은 투자처는 어디인가? 다 자기 지역이 좋다고 말씀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같은 넓이면 같은 가격이라면 수요가 많은 데가 역시 가격이 반영되고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어디냐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투자를 한다면 실거주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 투자를 한다면 그 꼭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 걸 사면요. 그 가격을 비싼 걸 사고 양도 차익을 먹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가인 물건을 위주로 내가 매입을 해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겠죠, 찾는 게. 그래서 전문가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어쨌든 내가 급매물 저가를 위주로 사야지 양도 차익을 생각할 수 있겠다. 다만 그러면 무조건 싼 게 좋으냐? 그건 아니죠. 뭐가 따라줘야 돼요? 같은 가격대라면 수요가 따라지는, 수요가 많은, 직장인이 많은, 법인이 많은 이런 지역을 선택함에 의해서 다른 지역보다 차별화가 될 수 있겠죠. 되게 중요한 내용에서 별을 5개씩 표시해 보았습니다. 1인 세대가 그러면 원룸이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원룸에 사는데요. 1인 세대가 40%. 그래서 공실이 없나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요. 그 2000년도부터 21년 그 3, 6, 9 이렇게 월별로 좀 데이터를 좀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인용해 봤습니다. 1인 세대가 40%를 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이제 그 40% 넘어가죠.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1인 세대가 많은데 왜 원룸을 못 짓느냐, 왜 투룸을 짓느냐, 그거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하이엔드까지 나왔는데 어쨌든 원룸 세대가 개발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사야 되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반증하고 있습니다. 잠실 같은 경우는 20대에서 30세대가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철역이요. 그리고 시장에 많은 영향력을 주는 잠실역이 굉장히 비중이 큰데 역 중에서도요.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 랜드마크 첫 번째죠. 롯데 시그널, 롯데타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촌호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석촌호수 굉장히 아름답죠. 워킹도 많이 하고 늦은 시간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같이 그 롯데몰 이런 것들, 영화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래서 젊은 사람 매우 좋아하죠. 그 다음에 송파구청 송파구청 바로 그 앞에 보면 방위 막골이라고 있습니다. 잠실역에 붙어 있는 상업지역이죠. 그 다음에 그 올림픽 공원 굉장히 크죠. 올림픽 공원이 있어서 주변에 있어서 운동하기나 산책하기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인프라가 워낙 뛰어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송파구 잠실 오피스텔 존이라고 있는데요. 오피스텔 존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요. 여기가 조금 전에 송파구청이 바로 오고요. 방위막골이 이쪽 그 상업지역 먹자골목인데요. 그리고 이쪽에는 상업지역이라서 개발이 본격적으로 되고 있죠. 많이 됐죠. 그래서 여기를 오시게 되면 거의 신축이 오래된 게 없습니다. 다 얼마 안 됐고요.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짓는데도 공실이 없다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따라주는, 그런데 가격까지 싸다. 그렇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지역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잠실 방위막골에 대해서 그 오피스텔 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 오피스텔 존이 어떤 지역인가를 좀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같은 가격, 같은 월세라 그러면 나는 어디예요? 강남, 잠실에다가 투자하는 게 낫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요. 여기는 수요도 없고 이런데도 가격이 여기보다 더 비싸요. 강남보다. 그럴 때 보면 사람들이 역시 정보력이 떨어지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급매물을 노려봐라. 급매물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요. 그래서 이런 전화들도 많이 오고 문의도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액 투자. 오피스텔은 뭘 하는 겁니까? 양도 차익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액 투자지만, 그 다음에 노후 연금, 월세, 매달 월세 받는 안정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이런 거로 적합한 게 소형 오피스텔이죠. 투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실거주용으로 많이 나가죠. 전세. 그 다음에 그 신규 분양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그게는 이제 원룸은 짓기는 짓는데 굉장히 가격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1.5룸도 짓고요. 그 투룸, 복층, 하이엔드 위주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큰 거 짓고요. 분양가가 높은. 그래서 투자하고는 조금 안 맞고요. 양도 차익을 봐야 되는데, 양도 차익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쪽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잠실에 그 소형 오피스텔 이런 거 말고 다른 투자처는 그럼 없는가? 소액 투자 말고 나는 조금 돈도 있고 이왕이면 좀 그 괜찮은 투자를 찾고 싶다. 그렇다 그러면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요. 보통 투자처에서는 뭐 오피스텔, 상가, 사무실, 지산, 뭐 그다음에 생숙 등등 많이 있는데요. 그거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 단점이. 그런데 오늘은 그 임대된 상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네가 설명된다는 것은 좋기 때문에 설명을 드린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수요가 가격이 같고 수요가 많고 월세가 같다면 이왕이면 강남 좋은 데 투자해라. 수요가 많으니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상가를 투자함에 있어서 좋은 점과 주의할 점이 분명히 있는데요. 조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택수에 대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죠.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나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취득세율 주택에 비해서 낮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에서 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영향을 직접 받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80억 이상의 종부세 과세 상용으로 실제적으로 비켜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주의할 점은요. 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야 반대로 했네요. 월세가 이자보다 높아야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만약에 대출을 많이 해준다 가정했을 때, 상가는 많이 해주죠. 했을 때 예전에는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고도 남았지만 지금은 이자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이자가 월세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되겠죠. 이자보다 월세가 높아야가 아니고 월세가 이자보다 높아야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더라도 좋은 위치해야 되고 그 가격이 공실이 없어야 되겠죠. 임대료도 높게 나와야 되고 그게 좋은 거겠죠. 그 다음에 그 분양을 하든 이건 좀 주로 분양이 나타나는 건데요. 가짜 임대료에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짜 임대료. 막 여기 신도시 같은 경우 막 하다 보면 그 임대료를 가짜로 책정해서 투자자들한테 그 임대료를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뭐 이런 걸 잘 모르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가짜 임대료는 주의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년간 임대 수익 보장해 주겠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은 그 공실에 대한 걱정을 수익 보장으로 이것을 그 약점을 이용해서 수익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좋다 그러면 수익 보장 뭘 해주겠습니까? 오픈하자마자 바로 그 밀고 들어올 텐데요. 그래서 그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월세 그 공실에 대한 그 부담을 이렇게 보장으로서 가는 것은 시장이 안 좋다는 건 반증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단기 차익, 분양권을 사가지고 바로 그 계약을 하고 전매를 가능하니까 전매를 해서 바로 단기간에 양도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대단히 주의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업종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업종이 독점이라는 업종이 좋을 수도 있지만요. 그것을 악용하는 것도 많습니다. 뭐 약국, 그다음에 편의점, 커피숍, 병원도 다양하고요. 또 뭐 은행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정도로 업종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론적으로는 대단히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생각됩니다. 지금 나이라는 것들은 일반 그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실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마 현실적으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나열만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 경험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나열하고 있습니다.